자, 집합은 한번 생각나는 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내용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니까 한번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 그럼 맨 처음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면 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책에도 정의가 써 있어요. 정의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의 모임, 이거를 보고 집합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이게 벤 다이어그램 그리니까 A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합을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예요. 구성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랑 들어갈 수 없는 애가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뭐 이제 A다 이렇게 쓰면 무슨 조건을 달았는지는 모르지만 A라는 애가 A라는 집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는, 명확하게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만약에 B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A라는 또 집합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우리 편인 애랑 아닌 애가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게 집합이에요. 알겠죠? 그냥 좀 딴 얘기 해보면, 그러면 이거 왜 배우냐 이거예요. 집합을 왜 배우냐면 주로 우리가 문제 푸는 걸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배워요. 문제에서 생각하는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와.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자연수에서만 생각하자. 자연수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정수 집합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범위를 구분 지어줄 때 쓰는 게 주로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뭐 다른 문제에서 쓰일 땐 그 정도 의미밖에는 없고요. 원래는 뭐 다른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집합은 우리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내용에 보면 나타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 나열법이에요. 첫 번째 게 원소 나열법이고, 같은 원소를 이제 중복하고 빠짐없이 쓰는 것을 보고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조건제시법은 이런 식으로 써요. 자, 표현인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원소 나열법이 있고,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이 있는데, 조건제시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집합을 쓴 다음에 X라고 써줘요. 대명사를 써는 것처럼 X라고 써주고, 그러니까 이게 원소의 모양이에요. 원소의 모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는 해가지고 이 원소가 이 원소에 대한 조건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니까 내가 조건을 제시를 하면 집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나중에는 이제 무슨 얘기랑 조금 연결이 되냐면 뒷단원에 나오는 명제에서 진리집합 같은 거 만들 때 주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해줍니다. 뭐 이건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거예요. 벤 다이어그램. 이것도 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 요 정도다. 근데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니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제 구분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건데, 집합의 종류를 구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집합 종류를 뭐 진작에 구분을 안 하고 그 대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소를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설명해 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집합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유한 집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한 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이것도 그냥 배경 설명이에요. 그리고 유한 집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으면 그게 유한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한 집합이라고 하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그게 무한 집합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셀 수 없는 거, 이것도 나중에 확통 같은 데서 좀 쓰이니까 셀 수 없는 거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왜 셀 수 없냐, 이걸 생각해보면,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왜 셀 수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개수가 무한히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자연수 집합처럼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총 몇 개인지는 몰라. 왜냐면 계속 셀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이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무한집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연속적으로 나타나서, 예를 들면 실수 같은 거, 이건 셀 수 없죠.
왜냐면 1하고 2 사이에도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고 몇 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원소의 개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예요. 그치? 뭐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유한집합 이렇게 다루는데 유한집합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의 약수 이러면 셀 수 있잖아. 1, 2, 3, 6, 4개 이렇게. 그래서 원소의 집합을 셀 수 있는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 셀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몇 개니? 이렇게.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건데 그건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요. 알겠지?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호는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냥 설명 없이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뭐 기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 질문이야. 알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로 나오겠어요? 여기가 숫자로 나오겠죠. 상수로 나올 거예요. 알겠지? 고정되어 있는 상수로 나올 거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몇 개니라고 물어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유한집합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지. 자, 딴 얘기 하나 더. 그러면 유한집합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애가 있는데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요. 이거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죠. 그치? 공집합인데 공집합 같은 경우에는 유한집합에 속해요. 알겠지? 뭐 이거 구분은 별로 의미는 없지만 유한집합이에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몇 개예요? 한 개. 0개죠. 예, 속았다. 자, 0개. 그치?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0개다. 이렇게 해서 셀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처음으로 기호가 나왔는데 뭐 여기서도 기호 조금 나오긴 했지만 자,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기호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원소의 개수를 세라. 이런 기호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이게 첫 번째 주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집합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 주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이거는 뭐냐면요. 집합을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집합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기호부터 먼저 하나 보여주면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림으로는 다 알아.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거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좀 정의도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있어요.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가 되면 이걸 보고 우리가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책에도 나와 있어요. 4의 괄호 1번에 보면 부분집합 해가지고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이걸 난 이렇게 썼네요. 집합 B의 원소가 되면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 A1이라는 애가 있네? 근데 그게 B에 있어. A2도 있어? 근데 걔가 B의 집합에 또 들어있어. A3도 있는데 또 걔가 B라는 집합에 들어있어. 그러면 걔는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미지로 생각하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이제 자, 이거는 보자마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든 간에 부분집합이 됩니다. 알겠죠? 외우 없어요. 이거는 외우가 없어. 그냥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당연히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그쵸? A에는 모든 원소는 다 A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3단 논법이에요. 이게 3단 논법인데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A랑 B랑 두 집합이 서로 같은 거를 정의할 수 있어요.
A랑 B랑 서로 같은 집합이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A랑 B랑 같은 거예요. 원소가 다 똑같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집합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됐어요. 됐지? 그럼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죠? 근데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도 되는 거야. 그러면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또다시 A에 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둘이 서로 같을 때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진부분집합이라고는 책에 나와 있어요. 나 뺀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전부 진부분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그냥 단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 또 있는데 그냥 문제가 여기서 끝나가지고 내용이 여기서 끝나고 문제가 나오니까 문제도 하나씩 보고 또 넘어갑시다. 자, 보면 예제 1번 봐봐요. 예제 1번에 보면 이거는 하나 물어보자. 조건제시법으로 써있죠. 일단 좀 설명을 하면 예제 1번에 보면 있는 조건제시법으로 써있는데 A라는 집합이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한번 대답을 해봐. A라는 집합이 유한집합이야 아니면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A라는 집합이 유한집합이에요 아니면 무한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죠, 그치? 셀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없죠. 그쵸? X가 무슨 정수도 아니고 자연수도 아니고 못 셉니다, 그치? 못 세는데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면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는 이제 얘를 표현을 할 건데 얘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벤 다이어그램보다는요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편해요. 부등식이 나오면. 알겠죠? 이 얘기 하려고 어렵게 물어본 거야. 자, 그래서 얘가 나오면 이제 수직선에다가 한번 집합을 표현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 다 풀 줄 알겠지만 걱정돼서 잠깐 해보면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치?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절대값이지? 절대값이 뭐예요? 다 물어봐야지 오늘? 처음이니까? 아침이니까? 절대값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절대값 무슨 뜻이야? 묻지마 아침이니까? 주영아 절대값이 무슨 뜻이지? 양수로 바꿔라. 그거 아니에요. 자, 그거 아니고 0에서 수직선에서 0에서 x-1까지의 거리 이걸 보고 절대값이라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죠? 자, 봐봐. 저 x-1하고 0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x-1하고 0 사이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야. 그치? 근데 생각을 해봐. 2라는 거리거든요 지금. 그러면 수직선에서 0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고 그럼 거리가 2인 애를 찾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양수 2가 있겠지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있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양수, 음수 두 개를 다 따져주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얘 잠깐 무시하고 봐봐.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0에서 x-1까지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치? 2보다도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라고 써있으면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절대값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값의 범위니까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세 변에다가 전부 다 1을 더하는 거야.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3이 된다.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죠. 이 정도 처리는 이제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다음에 이제 설명 안 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쓴 겁니다. 알겠죠? 이거 정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집합이 있어요.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는 뭐라고 생겼냐면 x가 x는 k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가 b에 포함된대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니까 수직선을 그려요. 수직선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있고 여기가 3이 있고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색칠을 해주는 게 좋겠죠? 색칠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A라는 요 범위에 있는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을 B가 먹어야 돼.
근데 B라는 집합은 보니까 K보다는 작은 애를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럼 K는 어디에 있으면 돼? 생각해봐 그냥. 어디에 있으면 돼? 1번, 2번, 3번 어디? 3번 여기쯤에 있으면 될 거 아니야? K가 여기 있겠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K가 이렇게 있으면 됐죠? 끝났죠? 그럼 얘가 B인데 노란 놈이 그러면 A가 B에 다 들어왔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있죠. 그치? 그러니까 끝났네. K는 누구보다 큰 거야? 3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 쉽죠?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등호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무슨 얘기? 그쵸. K랑 3이랑 같으면 되는지를 마지막에 꼭 확인을 해야 돼.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왜 안 돼요? B에는 3이 없잖아. A에는 3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답은 K는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써놓고 답이에요. 이해되죠? 중학교 수준의 문제예요. 그치? 중학교 수준의 문제인데 다만 집합을 이용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제 1번도 볼게요. 유제 1번. 쉽죠? 선택하면 쉬워요. 앞에는. 예. 뒤에도 쉬워요. 근데 뒤에도 쉬운데 레벨 3만 가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 책이 레벨 2는 조금 하고 레벨 3가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만 잘 처리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내용 정리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자 보세요. 유제 1번도 읽어볼게. 유제 1번은 집합 A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는 조건제시법을 조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자 조건제시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에는 누가 있냐면 x-y라고 돼 있어요. 봐봐. 이게 좀 이상해 이거. 그치? x-y래. 그런 애를 원소로 쓰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뒤에 분명히 뭐가 나올 거냐면 그냥 x에 대한 y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야. 자 근데 x는 어디에 있대요? a에 있대요. 그 다음에 y는 어디에 있대요? 다시 얘도 a에 있대요. 그치? 그러니까 수학도 이게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돼. 그냥 문제만 푼다고 다가 아니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건지 너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일단 x라는 애는 a에 있는 원소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이에요.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y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근데 지금 b라는 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뭐 하라는 거야? 빼서 답을 쓰라는 거야. 이걸 써야 돼 이제. 그러면 또 막 식당에 뺀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표 같은 거를 그려봐도 괜찮아.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쓰고 0 쓰고 1 썼어요. 마이너스 1 쓰고 0 쓰고 1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x라는 원소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는 y라는 원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번엔 x에서 y를 뺀 거를 여기다가 결과값을 써주면 되지. 그럼 여기 얼마 나와요? 여기도. 여기 똑같은 애들이니까 다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1에서 0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2죠. 0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1이죠?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2죠. 그 다음에 뭐야 또 이거 0에서 1을 빼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1. 다 썼죠? 돼요 이게? 그럼 여기에 써진 애들이 전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x-y가 되는 거고 이 애들을 b라는 집합에다가 쓰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번 문제 쉬운데 이거 그냥 풀면 푼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문제를 풀 때는요 꼭 이렇게 서술을 쭉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푸는 방법은 수학 문제 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꼭 이렇게 서술할 필요가 없다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표를 그려도 되고 뭐 물론 서술형 답지 쓸 땐 좀 정리를 해서 쓰긴 해야 되겠지만 얘는 좀 수능이니까 수능 같은 거 문제 풀 때 어차피 객관식이고 단답형이니까 내가 잘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되게 많이 쓰는 게 표, 그림 이런 겁니다. 저거 1 아니에요? 어디가 1이라고 잘못 썼어요? 이거 1이에요? 아니, 이거 1이네. 뭐 아무튼 됐죠. 그러면 이제 B라는 집합을 써봅시다. B라는 집합을 쓸게요. 그러면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면 중복하지 않고요. 빠짐없이만 쓰면 돼요. 그러면 작은 숫자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 나왔죠. 자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럼 B라는 집합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마지막은 자 요 한 문제에서 앞에 있는 거 다 물어보네요. M, B는 뭐예요? 얼마죠? 그쵸? 5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써주면 답이에요. 안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뭐 거의 한 3점 정도 될 거예요. 수능 문제에서는. 이거 틀리면 뭐 대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B다. 야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거 답만 말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답은 4. 네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A는 1, 2, 3, 8이고요.
B는 X는 N의 양의 약수예요. 그치? 자,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래. N은 얼마? 8. 8이죠? 네. 깜짝이야.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주제가 나오는데 이건 좀 중요해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한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거는요, 지 혼자 나올 때도 뭐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는요, 오히려 다른 문제에서 이제 포함돼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 몇 번 써야 되냐? 3번인가? 나한테는 아마 3번일 거야. 근데 이거는 중요해서 그냥 얘 혼자. 그냥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부분집합이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려면 일단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돼. 원소의 개수를 알아야 돼서 나는 A라고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A라는 집합에 A1도 있었고 A2도 있었고 A3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이렇게 원소가 있었어요. 알겠죠? 차례대로 쭉 있었어. 그러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N개예요. 됐죠? 질문이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외우고는 있어야 돼.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야? A의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부분집합을 만들어라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요. 맨 처음에 원소의 개수가 0개짜리부터 갑니다. 그럼 누구 있죠? 공집합 있죠.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로 갑니다. 그러면 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써야 되죠. 귀찮게. 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A1, A2 예 이런 식으로 막 써야 됩니다. 그치? 그만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있는 걸 다 더한 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 개죠? 답은 아까 그 말한 게 있었는데 2의 n제곱이죠. 그치? 이거 모르면 큰일 나. 왜 근데 이렇게 돼요? 한 번씩 꼭 생각을 해봐야 돼. 이거는 나중에 시간 좀 많을 때 얘기를 할게요. 예, 얘기를 할 건데 수학 문제 풀거나 아니면 공식 특히 만났을 때는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돼. 너 왜 그 공식이 됐니?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 안 잊어버려. 알겠죠? 안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활용되는 문제들도 풀 수가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의 부분집합 이름을 B라고 합시다. B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B라는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하나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원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A1한테 야 너 B라는 부분집합 생각하는데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 몇 가지가 있어? 2가지가 있잖아. 그래 들어갈게. 아니면 나 안 갈래? 이거 2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2개죠? A2는 2개지. A얘는 2개지. 근데 이게 합사건이야? 곱사건이야? 곱사건이지, 그치? 곱사건이야. 이해돼요? 왜요? 동시에 일어나잖아. A1, A2, A3을 다 물어봐서 한 번에 결정이 다 끝나잖아. 그치?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사건의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야. 이해돼요? 이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온 거야?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나한테. 뭐냐면 A3이라는 원소는 얘는 꼭 들어갔으면 좋겠대 B에.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A3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B의 부분집합이 B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런 조건을 달았을 때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지. 2가지? 2가지. 근데 얘 몇 가지야? 1가지잖아. 그러니까 n개가 되는 게 아니라 n-1개가 되겠지. 2라는 경우의 수를 갖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원소의 개수가 2의 n-1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난 얘 너무 싫어. 너는 오지 마.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얘는 오지 말고 너는 와야 돼. 그치? 그럼 그때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2의 n-2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오지 않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잖아. 얘는 꼭 와야 된다는 경우의 수 하나밖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2개가 빠지겠지. 이런 식으로 왜 공식이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응용 문제는 다 그냥 무력화돼요. 이걸 따로 외우고 있으면 바보지. 이해됐어요? 무슨 누구는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걸 다 따로 외우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확통 열심히 배웠어요? 했대. 자 봐봐. 그러면 다른 얘기 하나만 더 해보자. 자 봐봐. 이거 한번 세봐. 그러면
아이고 한 개야, 그치? 한 개인데 자 AN까지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AN까지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세보래. 몇 개지? 한 개지. 그치? 한 개야. 이건 좀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 그럼 여기 1번부터 n번까지 총 n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소를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래. 그럼 몇 개예요? 어렵지 않죠? n개죠. 그치? 여기 n개야. 자 하나 더 해보자. 그러면 여기 원소가 두 개 있는 걸 한번 세보래. 1번부터 n번까지 있어. 1번부터 n번까지 원소가 n개 있는데 이 중에서 원소를 두 개를 갖는 부분집합을 세보래. 그럼 몇 개야? 좀 어렵나 이거? 그치, 그렇게 세면 되지. 어떻게 세는 거냐면 봐봐. 나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n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라고 한 거야 지금. 두 개를 선택하라고 한 거야. 그치? 그럼 서로 다른 n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순혈조합 냄새가 나네. 그쵸? 그럼 이제 순혈조합인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n개 중에서 두 개 선택하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순혈이냐 조합이냐 따져봐야 되니까 너 순서를 중요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치? 순서가 중요하니 물어보는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A1 뽑고 A2 뽑는 거랑 A2 뽑고 A1 뽑는 거가 서로 다르면 순서가 중요한 거고 그게 똑같이 취급되면 순서가 안 중요한 거지. 근데 걔네들이 똑같잖아 지금 이 문제는. 그쵸? 집합이니까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순혈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뭐 중복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nC이야. 그럼 얘는 얼마였던 거야? n이. 왜 n인 거야? nC 1이니까 n인 거야. 그럼 얘는 왜 nC 0이니까 1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n개를 다 뽑아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몇 가지야? 다 가니까 그냥 하나잖아. 하나인데 그거는 원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nC n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한 개야. 이해돼요? 그럼 봐봐. 야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만들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또 만들 수가 있냐면 이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잖아. nC 0하고 nC 1하고 그 다음에 nC 2하고 이렇게 다 더하는 거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nC n까지 답이 얼마죠? 이것도 우선 이제 대학 못 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얼마죠? 2의 n제곱이죠.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이항정리에서 나오지. 그치? 예,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해서 복습을 할 수가 있네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요. 예. 그렇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렇고요. 그러니까 얘처럼 외우지 말라고. 알겠지? 진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2n 제곱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이에요? 나 빼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특정 원소를 포함하는 포함하지 않는 이것도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 이거는 웬만하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서 처리를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연산. 자, 이 책 순서대로 할게요. 연산이라고 나오는데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자,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들도 나오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자, 그러면 그냥 정리만 해볼게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인데 거기 니네들은 뭐 써있으니까 책을 봐도 되는데 봐봐. 조건제시법으로밖에 못 쓰겠죠 일단. 근데 이건 이렇게 써져요. x라는 원소는 A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x라는 원소가 B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여기 한글로 뭐라고 써있어 확인해봐 책에. 또는이라고 써있죠. 어렵게 말하면 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들아 봐봐. 앞으로 네가 수학 문제 풀 때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아니 영어 수학 그만한 그날까지 계속 통용되는 거야. 왜냐면 합집합이에요. 또는이라고 나오면. 알겠죠? 또는이라고 나오면 그건 합집합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집합이 생각을 좀 제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치? 아니면은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사용되는 범위를 지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로 해줄 거야. 한글로 집합을 안 주면. 그러면 야 이거거나 또는 이거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건 무슨 집합이야? 그 두 상황을 합집합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A와 B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 나와 있고 우리는 여기만 잠깐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거기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그리고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뭐죠? and죠. 그치? 예. 그 다음에 콤마도 되죠. 야 이거 고급 영어. 콤마가 and지. 그치? 예, 3가지가 다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간에
자, 앞으로 그래서 네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얘이고 얘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치? 얘이고 얘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 무슨 얘기냐면 아, 교집합이라는 뜻이야. 걔네들이 공통되는 애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집합에서 많이 나오고 확률과 통계 뭐 그런 데서 조금 나오니까 모양이 자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얘는 차집합이에요. 차집합이고 차집합은 어떤 상황이냐면 x는 a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왜요? 알겠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x는 b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인데 여집합을 하려면 전체 집합이 일단 정의가 돼야 되는데 정의됐다고 치면 x는 a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x는 전체 집합에는 포함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생각을 해볼래? 봐봐. 얘랑 문장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국어 시간 같은데 진짜로? 아 내가 순서를 좀 바꿨구나. 어디에는 포함이 어떤 집합에는 원소가 포함이 되는데 어떤 집합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으로 쓸 수 있겠죠. 그치? 전체 집합에서 누굴 빼는 거야? A를 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일단 요 얘기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야 또는이 합집합이야.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이건 정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외우가 없어. 알겠지? 그냥 그렇게 정의해 준 거야. 그래서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은 합집합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 그 부분이고요. 뭐 이거는 예, 금방 파악이 될 거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성질이라고 쭉 나옵니다. 성질이라고 나오는데 공부 조금 했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냥 다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거예요. 그냥 하나씩 보면 A랑 A랑 합집합하면 A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 맞았어요. A랑 A랑 교집합하면 A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공집합 얘기가 나옵니다. 공집합 얘기가 나오는데 A가 공집합 A랑 그 다음에 합집합 공집합하면 A고요. A랑 교집합 공집합하면 공집합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3번도 보면 자 저런 식으로 나와 있고 4번, 5번 보고 다 특별한 얘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보세요. 자 나 좀 봐봐. 있잖아. 여기에는 1번하고 2번 있죠. 1번하고 아니 특히 1번이요. 특히 1번에 잘못 말했어요. 특히 3번이에요.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문제 낼 때 이런 거 좋아해요. 뭐냐면 합집합이나 또는 교집합을 이용해서 부분집합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요.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합집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이게 A가 나왔어. 이게 뭔 소리야? 둘이 서로 합쳤는데도 A야. 그치? 만약에 합집합을 했는데 교집합을 했는데 똑같은 둘 중에 하나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거는 크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포함관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크기 한번 생각을 해봐. A랑 X랑 합쳤는데도 A야? 그럼 누가 클까? A랑 X 중에? A가 크겠지? 그러니까 X는 A의 뭐예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너한테 너 합집합, 교집합 얘기 좀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럴 경우에는 포함관계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이번엔 X가 있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나왔냐면 X가 나와버렸어. 그럼 이건 또 뭔 소리야? X는 B의 부분집합이겠지. 크게 생각하면 돼. X랑 B랑 있는데 겹치는 부분만 찾았는데도 X가 딱 나왔어. 누가 작을까? X가 작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따지다 보면 그냥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운 것처럼 되는 게 나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됐죠? 그 다음에 저 7번의 저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 7번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자, 저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알겠죠? 이따가 연산 법칙 얘기하면서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됐을 거고 예제 2번부터 또 문제들이 나오는데 예제 2번부터 자,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얘기는 없어 보여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이런 거는 다 원선알법으로 써보는 게 좋은데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읽어보면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12하의 자연수래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12하의 자연수 1, 2, 3, 막 있고 10.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을 교집합을 했대요. 그냥 그러면 얘가 3하고 5다. 이렇게 써진다고 돼 있고요. B에서 A를 뺐대요. 그랬더니 2하고 4하고 6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봐봐요.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려요. 그냥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집합이 있죠. 이렇게 하면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할 수 있어서 맨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그냥 원소를 써. A랑 B랑 겹치는데 3하고 5래. 여기 3하고 5 더 이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뺐다는 건 아까 무슨 얘기였지? B에서 A랑 B랑 겹치는 부분 빼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건 누구냐면 2하고 4하고 6이니까 여기는 2하고 4하고 6이다. 끝났어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가 뭘 가르쳐 주냐면 B라는 집합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네요. 2, 3, 4, 5, 6이다. 끝났죠? 근데 문제에서는 누굴 구하래요? B가 아닌 애들을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전체에서 B가 아닌 애들을 빼서 다 기록하라는 거니까 1도 있고 2, 3, 4, 5, 6은 없고 7, 8, 9, 10이다. 이렇게 원서 써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다 더하래요. 이게 제일 어렵네. 다 더하시면 얼마 나와요? 35 나오죠. 예, 그래서 답이 35입니다. 안 어렵죠? 벤다이어그램을 제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추천을 해요. 알겠지? 이따가 보면 문제 풀다 보면 막 연산을 막 엄청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훨씬 쉬운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산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는 벤다이어그램을 좀 활용을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 개수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죠. 이제 3번이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집합이 1부터 자, 6까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A가, 부분집합 A가 U에 있는 부분집합 A가 자,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자. 3하고 5하고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 집합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일까? A가 3이랑 5라는 원소를 가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해봐 빨리.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얘들아 잠깐만, 이게 수학 공부할 때요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이게 뭔가 유형이 있겠지. 뭔가 그게 방법이 정해져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유형을 다 외우려면 센수학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센수학에 웬만한 유형 다 있잖아요. 그치? 센수학에 웬만한 유형 다 있는데 책 하나당 한 200개씩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능 보려면 한 400개, 600개, 800개 정도 외워야 돼요. 유형을. 그거 어떻게 외워요? 그치? 나도 못 외워. 먹고 살고 있는데. 자,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생각. 봐봐. 3이랑 5랑 A랑 합집합을 했는데 전체 집합이 됐대. 그러면 3하고 5는 A한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왜냐면 얘는 이미 합집합 됐는데 합집합해서 전체합하는데 얘가 다 그 집을 가져갔잖아. 남은 원소가 1하고 2하고 4하고 6인데 그건 A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는 1하고 2하고 4하고 6은 무조건 있어야 돼. 필수로. 알겠죠? 그럼 3하고 5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얘기도 읽어봐. 그 다음 얘기도 읽어보면 또 뭐라고 써있냐면 A라는 집합하고 그 다음에 3하고 그 다음에 3하고 5하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하고 교집합을 했더니 이건 또 3이라고 나왔대.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이건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해줘요. 뭐냐면 3은 A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만 찾으면 안 돼. 알겠지? 여기 3이 눈에 보이니까 이것만 찾으면 안 돼. 5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3도 포함을 시키고 5는 빠져라 그 얘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A에 부분집합이 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 개예요? 2에 5제곱이죠. 얼마죠? 32개. 됐어요? 이해? 돼요? 예, 그래서 답이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
실수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는데 자 하나는 저렇게 나오면 내가 부등식으로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했죠? 수직선 생각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 건데 이번에는 문제가 뭐냐면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 이게 문제예요. 이거 방금 설명한 거야.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치? A랑 B랑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왔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놓고 문제는 안 풀릴 거란 뜻이야. 이거를 보고 좀 더 우리가 문제 풀기 쉬운 방법을 해야 돼.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 나와버렸어. 그럼 이건 포함관계 얘기야. 그럼 누가 더 작은 애야? A가. 그러니까 A는 B에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쓰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이 되세요 라고 한 거고 자 문제 풀어볼게요. A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예요. 자 3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A-5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5를 가지고 있는데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A-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5다. 이렇게 돼가지고 쭉 나타나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만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풀어보자. 봐봐. A-3하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근데 A-3이 더 왼쪽에 있어야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그쵸 붙죠 이거는. 돼요 이해? 예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똑같아져도 그치? 똑같아져도 포함 관계가 바뀌진 않죠. 잘못 썼어요 나? 아 A-5군요. 네 고마워요. 네 A-5죠. 그럼 A는 누구보단 작거나 B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5가 있고 3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값의 범위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은 A가 있는데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답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이고 그쵸.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온 답이에요. 안 어렵죠? 어려우면 큰일 나죠. 자, 넘어가 보죠. 자, 마지막으로 연산 법칙이 있는데 이건 다 알 거예요. 예,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써 있는데 다 알 거예요.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만한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 눈으로 봐봐요. 다 알겠죠?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연산을 A랑 B랑 연산하는 거를 B랑 A랑 연산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이라는 거는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A, B 먼저 연산을 하고 C를 하나 아니면 B, C부터 하고 A를 연산하나 예, 순서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예, 보면 알 겁니다. 근데 관찰을 한번 해보자.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교집합하고 합집합밖에는 없어.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거기 연산 법칙이라고 써있는데 그 옆에다가 얘는 교집합하고 합집합에서만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써놔요. 예, 8번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자 4번이고 이게 연산 법칙인데 연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해당이 하냐면 합집합하고 교집합만 성립해요. 그럼 얘네들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A에서 B를 빼는 거랑 B에서 A를 빼는 거랑 같냐? 이거 완전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연산 법칙이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안 하는데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럼 봐봐. 근데 차집합이 나오는 연산을 하고 싶은 거야. 벤다그램 그리면 돼. 알겠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차집합이 나오는 연산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그러면 차집합을 차집합이 있는데 이걸 교집합이나 합집합이 들어가게 바꿔주면 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써주면 같은 뜻이거든. 그죠? 왜요? 증명은 다 벤다이어그램이야. 알겠죠? 그려보면 되잖아. B가 있는데 여기야. 근데 이거는 뭔 소리냐면 A가 있잖아. 근데 B가 아닌 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 A하고 교집합을 하래. 그러니까 여기일 수밖에는 없어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의미가. 이해돼요? 근데 차집합이 나는데 얘를 교집합으로 바꿨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연산이 가능해져. 이해됐죠? 그러니까 내가 차집합이 있는데 연산을 시켜. 그러면 교집합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 밑에 보면 있어요. 9번. 이거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왜 쓰는 거냐면 얘도 연산하고 싶어서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분배 법칙이 나왔어. A랑 그 다음에 B 합집합 C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이거 연산하고 싶어. 이렇게 하고 싶어 분배 법칙. 근데 못해. 왜 못하냐면 요 밖에 여집합이 있어서 못해. 알겠죠? 근데 이걸 연산을 하고 싶으니까 방법을 생각해 본 거야. 뭐냐면 얘 있잖아요. 얘 BC의 합집합의 여집합 얘랑 똑같은 뜻을 갖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거야. 해봤더니 이렇게 쓴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C의 여집합이고 얘를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되더라.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요 괄호 안에 미안해 괄호 밖에 있는 여집합이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분배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 있었던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얘기하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전부 다 연산 법칙이 교집합과 합집합에서만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그 뜻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 마지막 얘기예요. 자, 마지막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외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치? 예, 그냥 확인만 해보면 될 것 같아. A랑 B의 합집합이래요. 원소의 개수 A랑 그러면 B랑 둘이 서로 더해서 다시 A랑 B의 교집합을 빼면 된다. 예, 이겁니다 그냥. 알겠죠? 예,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도 가끔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차집합도 나왔네요. 자, 그것도 하나 써보죠. A랑 그 다음에 B의 차집합이다. A에서요, 누굴 빼면 돼요? 교집합에 있는 원소를 빼면 돼요. 됐지?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문제들이 나오는데 1거 봤죠? 전체 집합은 100개래요 원소가. A는 40개가 있고 B는 28개가 있고 교집합은 5개가 있대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좀 특이하네요.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봐봐. 수학 문제 풀 때 뭔 소리 이걸로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수학은 같은 표현이 되게 많아. 그치? 만들 수도 있고 조건이 주어지면 또 같은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표현을 한번 이용해서 다시 풀어봐라 그 얘기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해서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라 이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야.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랑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봐라 이런 뜻이야.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느껴져야 되는 건 뭐냐면 수학 문제는 풀 때 뭔가 내가 못 푸는 표현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쉽게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로 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서 다른 표현을 이용해봐라. 똑같은 다른 표현을 이용해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5번하고 6번도 있는데요. 얘도 그냥 뭐 별로 어려운 얘기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거는. 자, 그럼 이제 레벨 1, 2, 3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레벨 1, 2, 3 문제들이 있는데 자,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죠. 1번. 1번에 보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자, 이제 집합을 이용하는 것 뿐이지 앞엔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인 수학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나는 A라는 집합이 공집합이었으면 좋겠대요.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세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치? 자, 그럼 봐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다는 얘기지. 즉, 이 부등식은 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등식은 해가 없다. 이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이 부등식의 해가 없다. 이렇게 되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요 2차 함수 포물선인데 그 포물선이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범위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나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부터 먼저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X축과의 위치관계를 보면
세 가지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거야? 잘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야? 이거지. 겹치면 작다잖아, 그치? 잠깐만요. 그럼 포물선이 0보다 아래에 있지는 않다잖아. 이게 공집합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겹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봐봐, 겹쳤어. 여기 0인 애가 있어. 0인 애가 있지. 0인 애가 있지만 0보다 작은 애는 있어, 없어? 없잖아. 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그림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고요. 얘는 판별식이 0이라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계산을 하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판별식을 그냥 계산하라는 거지. 그럼 판별식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k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보다 어떻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죠. 계산도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2k이고 마이너스 파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 마이너스 4하고요. 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k고 그 다음은 4 이렇게 되는 게 답이죠. 됐죠 이게?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자, 봐서 좀 복잡해 보이는 것만 일단 해봅시다. 보세요. 2번 문제는요, 교집합이 0하고 4래요. 교집합이 0하고 4다 이렇게 돼 있죠.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4가 있고 B라는 집합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A랑 B랑 겹치는 원소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가 0하고 4래요.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봐봐. 어떻게 푸냐면 둘 중에 하나를 딱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나 같으면 이 위에 걸로 할게요. 위에 보니까 왜 위에 걸로 했냐면 얘는 4가 있잖아.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얘 아니면 얘가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케이스 분리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A-4가 얼마야? 0이야. 그럼 A가 얼마죠? 4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B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B를 만들어 보면 그냥 만들어서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근데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0도 4도 다 있어야 되는데 벌써 없죠. 이런 식으로 풀면 돼.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가 0인 거야. 그러면 A-3하고 A-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A가 4인 건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A가 얼마인 거? 3인 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A가 3이에요. A가 3이면 B라는 집합을 또 만들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5가 있고 4가 있고 가능하겠네요. 여기다가 또 3을 잘못 풀었다. 그죠? 네. 미안. 잘못 풀었어. 문제 잘못 읽었어요. 미안. 이거 위에다가 넣어야 되죠?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A의 플러스 3인데 얘가 0이어야 되죠. A-1하고요. A-3하고요는 0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미안. 자, 그러면 이제 A가 또 이긴 거를 두 번째 케이스에서 첫 번째로 풀어야 되죠. 그러면 똑같아요. B에다가 집어넣으면 돼. B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고 2인데 벌써 끝났어요. 0도 4도 안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제 A가 3일 때는 이제 B라는 집합을 만들어 보면 얘는 마이너스 5하고 4하고 0 나오죠. 그치? 그래서 A가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예,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또 두 번째로 얘가 또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이 문제가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케이스 분류를 잘 하라는 거야.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확인해라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보면 자, 3번하고 4번은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리세요. 알겠지? 3번하고 4번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그리시는데 집에 가서 한번 연습해보고 싶으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뭐냐면 지금 A차 B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합집합이고 B인데 이게 A예요. 봐봐.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푸는 거 벤다이어그램 그리면 풀린다고. 그러니까 꼭 그려보라고. 알겠죠? 근데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 연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거. 근데 차집합이 있어서 연산이 분배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했지? 이걸 교집합이 들어가게 바꾸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두 번. 자 이제 A랑 B랑 내가 의도대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 A랑 B의 합집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을 하면 돼. 그러면 되는데 얘가 뭐가 되니까? 그렇지, 전체 집합이 되니까. 전체 집합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은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A와 B의 합집합일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네. A랑 B의 합집합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누구래? A래. 그러면 이것도 무슨 얘기야? 아까 했던 거야. 포함관계 얘기지. 그러면 A랑 B랑 합쳤는데도 A가 나왔어. 그럼 누가 크니까? A가 크니까 B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도 바로 뭐가 나와요? 예, B가 2번이 나오죠. 그치? 네, 이런 식으로 해봐도 되고요. 예, 아니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됩니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4번. 4번도 연산하는 거 보여줄게요. 이것도. A가 있고, 이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B, 차, A의 여집합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교집합. 자, 두 번째는 B, 차,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A다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봅시다. 얘부터 먼저 할게요. 얘. 자, 하나씩 해보면 돼. 논리적으로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연산을 하고 싶은데 여집합에 또 차집합에 여집합 다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제 분배 법칙 쓰고 싶으니까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이니까 A죠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결합 법칙 쓰면 되는 거고 A랑 합집합하면 어차피 A니까 얘는 그냥 A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야. 끝났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 얘도 차집합 있으니까 연산이 안 돼. 그래서 B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또 A야. 그럼 분배하면 되잖아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A랑 B의 합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해요.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인데 얘네들을 교집합하면 누구밖에 안 나와? A랑 B의 교집합밖에는 안 나오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교집합하래요. 이해돼요? 됐어요? 네. A랑 이거 합집합이죠? 여기가 네, 고마워요. 자, 이걸 하래요. 어쨌든 연세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가 A의 합집합이 있고 여기도 A의 합집합이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합집합으로 분배 법칙을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가 있고요? B의 여집합이 있고 여기는 B가 있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죠. 그럼 공집합이랑 A랑 합집합하니까 누구예요? A죠. 예, 엄청 복잡하게 써놨네요. 결국 뭐예요? 그냥 A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은 A다 이렇게 쓰면 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한번 찍어봐요 몇 번인지. 됐어요? 다 보이죠?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그치? 예, 답은 5번이에요. 5번이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레벨 2에요 이제 얼마나 어려지나 봅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레벨 2. 자, 이번에는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자, A랑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써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해요. 자, X가 절대값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부터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자, 이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a가 1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a-1보다는 크고 x는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게 a라는 집합이에요. 이따가 수직선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집합이 있는데 b 자, b라는 집합은 x바 절대값 x-b에 그 다음에 얘가 3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봐봐 이제 크다가 나왔네. 그러면 절대값이 3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라는 거냐면 원점에서부터 3보다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3보다 멀리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x-b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어서 더 멀거나 아니면 x-b라는 값이 3보다 더 커서 멀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x는 b-3보다 작거나 또는이에요. 이건 또는 합집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b 플러스 3보다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상황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b부터 먼저 그려보면 여기에 b-3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b 플러스 3은 요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작다니까 왼쪽 크다니까 오른쪽 이렇게 돼 있을 건데 문제는 a-1하고 a 플러스 1하고 사이에 있는 x값의 범위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a-1이 여기에 있고 a 플러스 1이 여기에 있어서 자 이렇게 생긴 관계를 갖는 거야.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a-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a 플러스 1이 있어서 요 사이에 a라는 집합이 있으면 얘 또 b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서 답을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a 플러스 1하고요. 그 다음에 b-3하고 누가 더 큰 거예요? b-3이 큰데 같아도 괜찮죠.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a-1이랑 그 다음에 b 플러스 3이랑 이번에는 a-1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근데 뭘 계산해 달라고 했냐면 a-b의 절대값의 최소값이에요. 자 봐봐 a-b를 만들라는 얘기야. 그러면 a-b는 누구보다 작냐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 것도 풀면 얘는 a-b가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즉 a-b라는 숫자는 0에서 봤을 때 4보다 더 멀리 있죠. 이해돼요? 4보다 더 멀리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 a-b는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답이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선생님 뭐 하나만 해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알겠지?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두 가지를 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야 이건 너무 쉽다 이거는 그치? 한번 빨리 풀어봐. 이번은 정말 쉬워.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자마자 거의 답이 나와. 자 2번은 빨리 풀어서 답 맞춰봐요. 2번 예 설명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집합을 하나씩 천천히 구해보면 되죠. A라는 집합을 구하고 B라는 집합을 구하고 걔네들이 다시 교집합해보면 되는 예, 되게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잠시만. 됐어요? 답은 뭐죠? 제일 작은 원소가 누구예요? 네, 제일 큰 거는요. 네, 그러면 다 더하면 예, 이렇게 되니까 넘어갈게요. 자, 3번. 3번은요, 어렵진 않은데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자, 한 글자도 안 빼놓고 다 읽어야 된다. 볼게.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자, 뭐래요? 점이래요, 점. 알겠죠? 이번에는 원소의 모양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근데 처음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A라는 집합 같은 경우에는 A, B래요. A, B. A, B인데 1보다는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고요. A가요. 3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큰데 B는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A, B는 또 어떤 수냐면 A하고 B는 정수예요. 됐죠? 자,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할게. 됐죠?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야?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1,0, 1,1, 1,2 보여요, 눈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2,0, 2,1, 2,2 그러니까 좌표평면 위에다가 그려보면 아까 꼭 다 서술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순서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X좌표, Y좌표니까 요 점이에요. 1,0 그 다음에 여기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Y좌표가 1이니까 1 자, 그 다음에 Y좌표가 2인 점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좌표가 총 몇 개? 9개를 얘기하는 거야. A라는 거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B라는 집합도 만들어 볼게요. B라는 집합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에는 3,C야. 아, 얘는 또 뭐냐면 X좌표는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3이야. Y좌표는 C래. 근데 그 C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올 수밖에 없어. 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C는 2보다는 작고 C는 정수래. 오, B라는 집합은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랑 얘가 B라는 집합이지. 자, 이걸로 세 개를 모으면 B라는 집합이지.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제 A는 X 잘못 썼다. A는 교집합 X랑 했더니 누가 나왔냐면 X가 나왔어. 이거 내가 아까 계속 중요하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A랑 X를 교집합을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거야. 포함 관계를 다른 표현으로 쓴 거야. 그럼 이거는 X가 누구에 포함이 되는 거죠? A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이번에는 X랑 합집합을 했는데 그랬더니 또 누가 나왔어요? X가 나왔어요. 그러면 X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라는 애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B라는 애를 다 포함하고 X는 A에는 또 포함이 되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생긴 집합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래.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B를 반드시 포함하고 즉 요 점 3개는 포함하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 요 전체 9개 안에서만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포함 관계에 들어있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면 자, 이 녀석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건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요거 3개는 포함하고 이해됐죠? 요 6개, 그러니까 요거 3개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 9개 안에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 총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답 말해봐요. 얼마요? 이해 몇 승? 이해 몇 승? 자,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얘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들어간다 하나잖아. 요 6개는 뭐야?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6승이지. 그래서 답은 64죠.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답. 3번. 자, 3번이 답이 3번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데 한번 해봐요. 4번. 예. 이것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IQ 테스트 같은 문제예요. 한번 해봐요. 이거 못 맞추면 IQ가 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추면 15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풀어봐요 빨리. 어렵냐? 생각할까? 겁나 쉽죠? 이건 뭐야? 그치? 네. 쉬워요 계속.
다 읽었어요? 답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쉬운 거는 이거 단원의 특성도 있어요, 얘들아. 집합이 쉬워서 그래. 알겠죠? 그리고 수능에서 집합이 쉽게 나와서 그래. 자, 답이 나왔을까요? 저 나왔니? 아니야, 좀 기다려. 집에 가야 돼. 10분밖에 안 남았어. 레벨 3 언제 다 해? 레벨 3도 쉬워 근데. 숙제 없어요? 아 이거 숙제 없어요. 네. 본 수업 숙제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더텅 그치? 얼마나 했어? 다 했어요? 숙제? 이번 숙제 얼마 안 되잖아. 3개의 영역이 걸쳐 있을 뿐이지 얼마 안 돼. 많지 않나요? 왜 엄청 그림 문제 10개 풀고 15개구나 15개 풀고 아직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야 혹시? 그림 문제 15개? 그랬으면 많지 이제. 돌이켜보면 많이 남았지. 자 보죠. 답은 몇 개? 자식끼리 얘기해봐. 틀리면 때리게. 몇 개예요? 10 몇 개겠지 그치? 벌써 틀린 거 아니죠? 자 몇 개예요? 됐어요. 자 몇 개라고? 13개 13개 13이에요 13 답이 해볼까요? 봐봐 읽어볼게. 자 일단 이렇게 나왔는데 풀면 이거 이렇게 하면 교집합이잖아. A랑 B의 교집합. 근데 이렇게 하면 공집합이죠. 그러니까 합집합 해봤자 어차피 A랑 B의 교집합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 보잖아 얘. 이게 뭔 소리냐면 다시 쓸게요. 이것도 이게 A랑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이게 왜 제곱이니? 여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다? 20개가 있다. 그냥 쉽게 써주지 그지? 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A가 아닌 게 몇 개 있다? 8개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맞는 거는 A는 몇 개 있다? 12개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지식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여기까지는 다 찾았어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네가 문제를 잘 읽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A랑 B의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일단 교집합은 없으니까 겹치는 원소는 없죠? 그치? 마지막 맨 처음에 이거 봐봐. 전체 집합의 뭐가 아닌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다라고 써있으니까 B라는 집합은 원소가 최소 몇 개는 있다? 1개는 있다 그 얘기야. 그치? 치사하지. 그래서 A라는 집합은 정확하게 12개고 B라는 집합은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부터 몇 가지? 최고 많으면 8개까지 가질 수 있죠.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렇게 풀란 얘기예요. 됐죠? 자 이건 뭐 자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레벨 3 실력을 완성할 수 있대요. 자 이걸 풀면 자 완성을 해봅시다. 우리 집합을 한번 완성하러 가보죠. 보세요. 자 1번인데 계속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죠 지금. 그지?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아까 설명을 못한 말이 나오네요.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치? 서로소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치? 없다. 원소가 없다.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A랑 B는 겹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A를 한번 써볼게요. A는 X가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의 X고 더하기 A고 A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써있어요. 자 이렇게 써있는데 야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떻게 푸냐? 그지? 봐봐.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봐봐.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조합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긴 누구 있냐면 A도 있고 A-1도 있고 A-1이 하나 더 있는 거죠. 3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A하고 A-1 제곱하고 엮어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1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혼자 있고 얘네 둘이는 안 돼. 그럼 남은 거는 뭐냐면 a랑 a-1이 있는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 a-1이 있는 거야. 그쵸? 자, 중학생 때 풀던 것처럼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곱하면 일단 얘가 되는 게 맞고 더해서 얘가 되는지만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로. 그쵸? 근데 되냐 보면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플러스 a니까 둘이 서로 더하면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를 만들어지네요. 마이너스로만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고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가 있고 a-1이 있고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질문. 자,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작은 수보다는 크고 여기에 써있는 큰 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하고 a-1하고 누가 커? 이거에 따라 다르잖아. 얘가 있잖아. 얘가 크겠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봐야 돼? 누가 큰지부터 먼저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는 얘를 가지고 얘가 큰 범위를 먼저 A값의 범위를 구해서 그 범위에서 문제를 한번 풀고 얘가 큰 범위에서 문제를 또 한번 풀고 일단 두 번 풀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 둘이 같아지는 상황부터 먼저 A값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 점을 중심으로 갈릴 거니까 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얘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근데 이게 망했어. 2a 그 다음에 여기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잠깐만 완전 제곱식이지. 완전 제곱식이지. 그럼 얘가 크다고 나올게.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2차식이 0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순간 얘가 큰 거지 그냥. 이해되죠? 근데 이게 a-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언제나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누가 큰 거야? a제곱 마이너스 a가 항상 큰 거야. 2차식이라 큰 게 아니라 얘가 항상 큰 거야. 하필이면 얘가 a-1이라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 바람에 이해됐죠? 근데 얘가 항상 크고 그 다음에 a-1이 항상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야. 이걸 꼭 이 과정이 꼭 나와야 돼. 이 과정이 꼭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기가 a-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을 포함해서 여기가 a라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네들이 같아질 때도 있다. 언제? a가 1이면 그냥 점 하나밖에 없는 거야. 0이라는 점 하나밖에 원소가 0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 수 있는 게 a예요. 그럼 B라는 집합으로 가봅시다. B. 자, B라는 집합으로 가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냥 얘는 좀 빨리 할게요. 쉬우니까. 얘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요. B라는 집합은 X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집합이냐면 X 마이너스 플러스요. 플러스 A 마이너스 2하고요. 그 다음에 X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5하고요. 해서 0보다 A-5야. A-5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는 작다라고 나와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A-1이랑 A-5랑 누가 커요? A-2랑 A-5랑 누가 커요? A-2가 크죠? 이거 따지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자 여기는 A-2가 되고 여기는 A-5가 되고 자 그래서 아이고 잘못 썼죠? 그죠? A-5랑 A-가 아니죠? 예,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꾸니까 2-a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꾸니까 5-a예요. 5-a가 크죠? 그래서 여기가 5-a가 되고 여기는 2-a가 되고 자 이렇게 생긴 게 B라는 집합으로 나옵니다. 됐죠? 근데 둘이 서로 뭐하래요? 서로 소래요. 겹치는 원소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일 큰 애 A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얘가 아무리 커도 2-a보다 작아지면 안 만나죠. 이해돼요? 이렇게 따지라는 얘기야. 안 만나게 되는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야 같아지면 만나니?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여기는 2-a랑 같아져도 되니 안 되니? 아니야. 자 생각해봐. 같아지면 돼 안 돼? 되잖아.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있지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겹쳐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의 제곱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풀게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는 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은 5-a가 있는데 이제 색칠 안 돼 있고요. 여기 작은 숫자는 a-1이 있고 여기 큰 숫자로 5-a가 있는데 둘이 한번 크기 비교를 해보는 거야. a-1하고 그 다음에 5-a하고. 근데 얘가 더 작으면 끝나죠. 겹쳐져도 되죠. 그럼 이거 넘기면 얼마 나오냐면 2a는 3보다는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얘 또는 얘예요. 알겠지? 얘 또는 얘 합집합이야.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10 이하의 정수인 a가 총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10 이하의 정수야. 그러면 10 이하의 정수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요 안에 있는 정수부터 따져보면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죠. 3개가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니까 3, 4, 5 막 가는데 10 이하니까 10까지 포함시키면 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정수의 개수를 다 합치라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몇 개요? 얘는 3개가 있고 얘는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죠. 그치? 그래서 답은 몇 개? 11개. 1번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자, 2번도 읽어보자. 이거 이해되죠? 야, 지웠네. 여기 2차. 누가 더 큰지 이거 꼭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얘도 별로 안 어려워요. 전체 집합이 있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A는 3의 배수, 그 다음에 B는 5의 배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찾으라는 게 뭐냐면 A랑 B의 합집합이에요. 그리고 교집합 C의 여집합이에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걸 찾으라는 거야. A라는 집합 있죠? 3개짜리는 그냥 웬만하면 그려요. 알겠지? B가 있죠? C가 있죠? 알겠죠? 근데 A랑 B랑 합집합에서 야 이거 봐봐.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예요 이거? 그냥 차집합이죠. 그치? 그러니까 A랑 B의 합집합에서 누굴 빼는 거냐면 C를 빼내는 거니까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됐죠? 이만큼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 있는지를 세봐라. 이게 문제예요. 그치? 근데 A라는 집합은 3의 배수예요. B라는 집합은 5의 배수고 전체 집합은 30까지예요. 그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바로 NA는 몇 개예요? 10개죠? 그 다음에 MB는 몇 개예요? 예, 6개죠? 6, 5, 30.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겹치는 거는 몇의 배수예요? 10? 5의 배수고 몇 개 있죠? 2개 있죠? 네, 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읽어볼게요. 근데 A랑 C랑 겹치는 원소의 개수가 5개래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A랑 B랑 C랑 겹치는 원소의 개수는 4개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4개가 있나 보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4개 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 5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B, C 다 겹치는 거. A, B, C에 다 겹치는 게 2개가 있대. 엄청 힌트다. 그치? A, B, C랑 다 겹치는 게 2개 있대. 야, 근데 A랑 B랑 일단 A랑 B랑 겹치는 건 누구냐? 15의 배수니까 누구 있어? 15하고 30 있지. 15하고 30 있는데 그러니까 A랑 B랑 교집합 자체가 2개야. 이만큼이 이미 2개야. 그치? 그 2개밖에 없는데 C랑 겹치는 것도 2개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여기에 들어가는 애는 15하고 30하고 2개라는 뜻이잖아. 여기 2개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원소가 여기 써있잖아. 3개. 이게 돼요?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2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요거 빼고 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A랑 B랑 합집합하면 A랑 B랑 전부 다 합하면
A랑 B랑 전부 합하면 원소개수 몇 개예요? 계산해보자. 10개잖아 일단 A가. B는 몇 개야? 6개잖아. 근데 겹치는 거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그거 빼야지 두 번 한 거 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요만큼을 뺐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답이 몇 개예요? 14개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 합치면 14개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개 빼달라고 한 거야? 2개, 3개, 2개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게 총 몇 개예요? 2개, 3개, 2개니까 7개죠. 자, 그러니까 답은 얼마예요? 14에서 7 빼달라는 거니까 7. 됐어요? 야, 이거 뭐야 되게 쉽네. 그지? 야, 벤자민 그려. 알겠지? 이걸 안 그리고 아까 내가 살짝 걱정되는 게 연산을 보여줘가지고 이거 연산을 열심히 하면은 멋있게는 풀리죠. 근데 안 풀려요 멋있게. 알겠지? 예, 이런 거는 특히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소의 개수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알겠지? 2개든 3개든 예, 그래야 예, 문제 풀기가 편해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한번 오늘 집에 갑시다. 자, 보세요. 자연수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에 대하여 집합 A 다시의 모든 원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이 문제 좀 어려워 보이네요. A 다시는 n이라는 값인데 A에서 원소를 가지고 왔고, 자, A는 일단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요. A 다시라는 집합을 보니까 첫 번째는 n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n은 A에 있는 원소고요. 그 다음에 홀수예요. 홀수는 일단 그냥 가지고 오라는 얘기야. 근데 합집합이니까 또는이야. 또는이고 이번에는 2분의 n이래. 2분의 n이고 n이 자 이렇게 썼어요. 됐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A라는 집합 짠 나타나면 이제부터 A-를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일단 홀수를 먼저 가져와. A에 있는 홀수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냥 써. 이해돼요? 두 번째, 짝수를 가져와서 반띵한 다음에 그냥 써. 알겠지? 그냥 그런 얘기야. 그래서 네가 못 알아들을까봐 A를 한번 보여주죠. 1하고 2하고 야 3하고 4는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이거 해봐라. 그러면 A-를 한번 해보자. 일단 홀수는 그냥 쓰는 거야. 1하고 3. 짝수는 반띵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1하고 2를 더 써주면 되는데 1은 있으니까 2만 써서 추가하면 이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치? 말로 설명해주면 되게 쉬워. 네가 해보면 쉽거든? 수학 문제 다 그래. 직접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근데 그 직접 하는 과정을 식으로 쓰거나 문자로 쓰면 조금 어려워.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보기에서 옳은 걸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긴 한데 대부분 요즘 문제는 기억에 일단 되게 쉬운 상황을 하나 던져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천천히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알겠지? 그럼 기억을 던져주는데 뭐라고 던져주냐면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집합이 있는데 아이고 잘못 썼다. 3, 4, 6, 7, 8이에요. 6, 7, 8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A 다시 만들래. 그러면 그냥 쓰면 돼. 3 쓰고 4 짝수, 6 짝수, 7 있으니까 일단 7 쓰고 얘 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그 다음 얘는 4가 되니까 4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배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질문을 해버렸어. 몇 개예요? 4개죠. 답이네요. 됐어요? 니은 별로 안 어려워. 니은도 니은도 A라는 집합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7, 아이고 5도 있고 7도 있대. 바로 하자. A-는 뭐라고 쓰면 돼? 일단 3하고 5하고 7을 쓰고 3, 5, 7 2는 반으로 쪼개니까 1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B B라는 집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B라는 집합은 1도 3, 5, 6, 7, 9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생겼어요? 1, 3, 5, 3, 7, 9죠. 그럼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맞아 틀려? 맞죠? 네.
당연히 맞죠. 됐죠? 예, 그래서 미음까지도 별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이나 2번이나 4번을 찍었다. 예, 그럼 바보죠. 그치? 읽질 않는 겁니다. 알겠지? 찍을 때 찍더라도 제대로 찍어야 돼. 자, 이제 그럼 답이 3번이야, 5번이야? 해봐야죠. 그치? 찍지 말고. 알겠지? 자, 마지막. 디귿. 자, 디귿이 뭔가 읽어봅시다. A랑 B는 공집합이,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가 있대요. 알겠지? A랑 B에 겹치는 원소가 있는데 처음 질문은 A랑 B랑 교집합을 한 다음에 자 다시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A 다시고 그 다음에 B 다시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공집합이 아니니까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해돼요? 근데 이거 너무 쉬운 게 그냥 생각해보면 답이 당연히 맞아. 무슨 얘기냐면 A랑 B랑 겹치는 원소를 가지고 A랑 B랑 예를 들면 여기 있죠. A랑 B랑 겹치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들으래. A 다시를. 그러면 홀 쓰면 그냥 포함이 될 거고요. 이해돼요? 짝쓰면 여기도 뭐 6이 있다고 칠까? 6이 있으면 걔네들도 그냥 반띵해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즉 A랑 그 다음에 B랑 이렇게 해서 만든 애 있잖아. 이렇게 해서 만든 애는 일단은 얘의 원소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A랑 B랑 먼저 교집합을 한 다음에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거는 A를 이용해서 만든 거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A랑 B에 있는 원소 중에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가 탈락되는 게 없다고. 다 들어간다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다 만든 거라고. 자, 여기 있는 원소를 가지고도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집합된 원소를 가지고 만든 것은 A에서 그냥 만든 거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같은 이유로 B라는 애에서 만든 것 중에 들어있을 수밖에 일단은 없어. 당연히.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애들은 A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B에서 만든 것 중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교집합에서 만든 거는 얘네 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들어있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끝난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냥 한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헷갈리게 써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참이에요. 이해됐죠? 예, 이거를 뭐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풀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끝입니다. 다 했네요. 됐죠? 예, 좀 빨리 와줬으면 진짜 열심히 하게 끝났을 건데. 자, 늦지 마시고 이제. 알겠지? 예. 자, 다음 시간에는 명제 할 거거든요. 먼저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해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다 했던 거니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니까 오늘 좀 앞에 잠깐 내용이 많아서 길어지긴 했는데 명제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예, 뭐 신중한 문제도 한번 풀어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책 안 사도 돼요. 사실 3학년 사야 돼. 3학년 사야 되고 이미 있죠, 그리고 네. 네. 이미 책 있잖아요, 그치? 근데 2학년들은 이거 책 굳이 뭐 별로 비싸진 않아. 한 6,000원 정도 하니까 네, 미적분도 있고 사도 되고 사기 싫은